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어제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천하용인이 함께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인데요. 천하용인 가운데 용을 맡고 있었던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왜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까? 당을 바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원칙의 운영에서 당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혁신하는 그런 방법. 두 번째는 그러한 가치를 담은 정당을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자의 길을 택한 거고 이제 이 전 대표는 이제 후자의 길을 택한 거고요. 창당에서 정말 그러한 가치를 담는 그 방법 정말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는 길이라고도 생각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또 당내에 남아서 쓴소리 내는 거 역시도 저는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대구에서 토크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김용태 최고만 이제 빠진 적이 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빠졌냐 했을 때 이제 나왔던 설명이 뭐 그 어디 가는 일정 때문에 예. 조정이 안 돼갖고 이제 불가피하게 빠진 것이다라는 예. 게 이제 그때 설명이었는데 예. 혹시 그때부터 좀 그 함께하지 않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까? 일단 저는 그 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적인 일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당시에는 전 창당을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아, 내부에서?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회의에서 했던 건 아니고 이제 몇몇 저희 그 팀 회의에서 이제 개인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대구 행사에 가게 되면 창당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 간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때 것도 또 깔려 있고요.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언론이나 국민이나 지지자분들께 혼선을 드릴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려서 못 갔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함께 못한다고 통보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좀 꾸준히 이제 대표한테는 창당의 길은 저는 제 스스로의 제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다. 그리고 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준석 대표? 대표는 저를 또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 창당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했고 또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창당에 대한 가능성 또 비전 이런 걸 여러 가지 설명했었죠.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천하람 그 당협위원장이나 허은하 의원이나 이긴 도의원 어떻게 한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이긴 도의원 같은 경우 창당에 함께 하겠다고 여러 차례 그쪽도 그 언론에 이긴 선배도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천하람 위원장 하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아마 지금 시점에선 결정이 끝났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또 잘 결정하시지 않을까.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저는 존중하고요. 그 결정에는 본인의 원칙과 소신대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건 사실 이제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 사안이고. 자, 그러면 한번 평가를 좀 해주세요. 이준석 신당의 앞길이 가시밭길이 될 거다 이렇게 혹시 전망하십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그거는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비대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한동훈 비대위의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기대도 물론 있죠. 근데 우려라는 것은 중도층의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당정 관계에 대한 문제, 잘 해나갈 것이냐. 그리고 또 여사특검이 이제 오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가 첫 시험대에 오를 텐데 중도층의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 국민의힘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만약 그런 요구에 잘 응대한다면 사실 이준석 신당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잘 못한다면 저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국민의 그런 양당 체제에서 실망하신 국민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고유한 그다음에 고정된 그 일정한 지지층이 있다라는 분석이 일반적이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최고위원도 거기에는 일단 이런 분석에는 동의를 하시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당에도 계속 함께 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그 전망하십니까? 이준석 지지자분들 말씀하신 거예요. 이준석 대표 지지자분들 당연히 저는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씀드리지만 신당이라는 것이 탈이념적인 정치에 대한 실험 그리고 새로운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민생 문제를 다룰 그런 실험에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지지자분들 당연히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 내심
총선에서 획득 의석수, 목표 의석수를 설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얘기 들으신 바 있습니까? 뭐 여러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컨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컨셉이라면 어떤 걸 말하세요? 이 정당이 갖고 있는 어떤 제3지대 신당으로서 역할일까 아니면 보수 개혁 신당으로서 역할일까 이 정당의 컨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선거제에 따라서도 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수 개혁 정당으로 간다고 분명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개혁 정당 근데 정당은 이제 같은 개혁 정당이고요. 개혁 신당. 개혁 신당이고요. 또 노동에 대한 의미 또 스펙트럼 굉장히 넓게 가주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노회찬 전 의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제3지대의 어떤 진보 진영을 지지하셨던 분들에 대해까지 흡수할 것 같은 그런 입장도 밝히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늘 고민했던 지점이 창당을 할 거면 보수 개혁 신당으로 갈 것이냐, 제3지대 신당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에 제가 바른미래당도 한번 해봤었고 새로운 보수당, 제가 새로운 보수당 대표 출신입니다. 공동대표 청년 몫으로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컨셉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많았었던 것 같고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명분 측면에서 시대 정신을 잘 담을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아마 지금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 나올 거라고 아마 최고도께서도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당에 남는데 일정하게 당 내부에서의 설득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라고 표현 좀 대가라고 할까요? 혹시 이런 게 있었는지 이걸 그러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전혀 없었고요. 왜냐하면 당의 리더십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뭐 당 비대위로 가냐 마냐부터 붕 떠 있는 상황이고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칙에 따라서 결정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지난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그 최고위원직을 유지했었던 이유는 물론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 의리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원칙이었어요. 이 절차 민주주의를 절차성을 훼손해가면서 비대위를 가는 것은 안 된다. 명분이 없다. 그때 저한테 심지어 욕하고 비난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저 친구는 아마 저 최고위원직 유지하려고 저러는 거다. 그런 비판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비판 제가 다 감수해가면서 이 원칙을 지키려고 버텼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에게는 창당에 대한 명분이 없다. 이 당에 남는 것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과 당원에 대한 도리이고 쓴소리가 용인되는 정당을 제가 만들고 목소리 내는 게 제 역할이다 말하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친구는 뭔가 대가를 받았을 거다. 아닙니다. 저는 원칙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최고의 그 말씀은 국민의힘의 진단에 국민의힘을 개혁할 수 있다라고는 믿음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당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잘 지켜왔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사실 부족했다라는 점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당이 계속해서 그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과거에 그 민정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자 합당을 통해서 온 그 과정들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하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고 계승해왔던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저는 우리 당이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간의 과정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당에 적용했을 때 그 당내 민주주의가 오히려 문제였던 거 아니냐. 결국 이거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반발했던 것도 그 지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과정이 물론 전 특수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내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이끌었던 그 과정들 저도 굉장히 많이 비판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역사는 전 정반합으로 다 흘러간다고 생각되거든요. 누군가는 여기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소수였겠지만 이 당의 그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전 지켜나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저는 당에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포천 가평에서 출마하려고 좀 준비 중이시죠? 예.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당에 남겠다고 했을 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신당에 합류할지도 모른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으니까 예, 예, 그때 예. 좀 반응의 차이가 좀 있던가요? 유권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에 남겠다라고 하면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경기 북부 지역이 특히 포천 가평 지역이 국민의힘의 굉장히 우세 지역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정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인데 그 지역의 유권자 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는 거 없다. 아 그래요? 대통령께서 변화해야 된다.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고요. 이 우세한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은 수도권이라든지 경기 남부권에 저희 당세가 약한 지역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국민의힘 다 바뀌어야 된다. 최종적으로 공천장 받을 자신은 있으십니까? 그거는 저는 유권자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유권자들께 또 당원분들께 지역에 그래서 저는 제 진정성을 계속해서 남은 기간 잘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의 손이 달려 있다는 것은 어차피 경선을 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물론 이제 공천이라는 것이 공관위원장이 오셔서 큰 컨셉이 있고 전략 공천으로 단수 공천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기본적인 것은 경선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경선을 준비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당원과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후보를 선출하는 그 과정이 민주주의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경선이 펼쳐진다면 최고께서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했던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건데 지금도 지역에서 이미 게시가 됐습니까? 다른 후보들이 많이들 이제 흠을 내고 계신 것 같고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없습니까? 김용태 출마 예정자는 지금도 아직도 당에 남아서 이준석 전 대표의 뿌락지 역할을 한다 이런 말 뿌락지 얘기까지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그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는다. 늘 선거판에서 있는 그런 비판과 비난과 이런 거 있으니까요. 혹시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비대위원회 합류해달라는 혹시 요청은 안 받으셨어요? 예, 그런 요청은 받은 적 없습니다. 예. 언론이 그럼 소설 쓴 건가요? 우리 김용태 최고 같은 경우도 상징성이 있어서 비대위원으로 합류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온 바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비대위가 정말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비대위. 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쓴소리 내고 진정성 있게 목소리 내는 게 정권을 비판하고 마냥 비난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아니다. 정말 정권을 잘 되기 위해서 이 국민에게 다시 사랑받기 위해서 목소리 내는 것들 그걸 잘 담을 수 있는 인사들로만 구성된다면 저는 비대위가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